예, 하여튼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을 지금 담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2024년 3월 23일에 황금언농법을 상당히 그 활용을 잘해서 생익 이론을 익혀서 지금 잘해 주신 분을 명장으로 그 위촉해드리기 위해서 그 상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 호명되신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씨, 그 다음에 김희호 씨, 그 다음에 전윤배 씨, 엄성일 씨, 김원현 씨, 이 5분,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참여해 주셔서 김원현 선생님, 김원현 선생님, 잠깐만, 이건 아니. 그러면 가까이 온 분, 장 회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배경 씨가 가까이 있습니다. 배경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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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경 선생님, 예, 자, 명장, 복숭아, 경북 경산시 백이용, 귀하는 황금알 농법 식물 생력 이론을 이행하여 고품질 복숭아 다수학과 함께 타농가의 황금알 농법의 우수성을 선도하여 지역농가 소득을 증대함에 있어 명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3월 23일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 같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상 이야기 드릴까요? 네, 부상, 네. 네, 부상으로 골드 그린 5천 2말, 골드 칼라 5천 2말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희호 선생님, 명장 단감 경남 진주시 김희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부상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그 격려와 이 그 인품도 다 좋은 분들이니까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예. 우리 앞 명장 사과 경북 예천군 엄성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같이 같이 그다음에 장건익 선생님. 예. 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명장 깻잎 경남 밀양시 장건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같이 박수. 우리 장근희 저 명장님은 그 전에는 그 깻잎 대상도 받았습니다. 황금한농법과 함께하는 세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이 그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전윤배 선생님. 명장 단감 경남 의령군 전윤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해서 예. 상패를 받으신 5분 동일하게 골드 그린 5천, 골드 칼라 5천 각각 2말씩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그 마크 맞아주고 지금 이제 우리 제일 많은 저 황금언농법에 2분 상을 받은 분 우리 두고 우리 약간 사례담을 듣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친환경 깻잎을 2,800평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고, 이 황금알 농법을 농사는 지금 2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년 됐습니다. 한국말 농법을 우연한 기회에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기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을 제가 찾아와서 교육을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보면 다들 농촌 지도서 같은 데서 우리가 그때 센터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하고 판이하게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내가 20년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농법이 있다.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유튜브를 한 보름 정도를 봐서 전 검색을 다 했습니다. 어느 날 2시, 3시인가 잠이 팍 깨입니다. 무슨 이런 신기한 농법이 있느냐. 어떻게 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니. 이 너무 기막힌 얘기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저는 저 친환경 깻잎을 하니까 깻잎에 접목을 해봅니다. 하니까 그때가 시기가 좋았습니다. 한 8월 중순에 파종을 내가 한 10월 달쯤 돼서 교육을 접해가지고 그때가 아주 좋죠. 접목을 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 비료를 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비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비료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20년을 내 들어와가 있는데, 그래서 가감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가감하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그 하우스가 시설 하우스가 한 350평 되는데 요소 비료를 20kg씩 이렇게 투입을 시켜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실을 찍어보면 0.8 나옵니다. 처음에 가서 좀 했는데 재보니까 어디까지를 올려봤느냐, 2.5까지 올려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때 물론 기후가 좋았겠지만은 얼마나 수확이 나오느냐. 350평에 한 8kg 바라 박스로 50박스 58 정품이 넘어서 보십니까 하고 정품을 200박스 가는 그럼 키로수가 나니까 2kg짜리 200박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잎이 고랑에 50cm 통로에 지나가면 이 잎이 사람 몸에 대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새소리가 납니다. 아침 가면 기립을 딱 합니다. 잎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느냐, 그때보다 떨어집니다. 기후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우리 시설 하우스에 있는 걸 한 포기를 가져왔는데 이 농법을 얼마만큼 내가 시행을 하고 내 작물에 접목을 시키는 이게 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농장에 가면은 일단 작업복을 딱 갈아입고 회진을 돕니다. 골고리 운동도 되고, 저도 뭐 이제 갑오시형이니까 나이가 원래 70 하나입니다. 골고리 다니고 운동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후제 이렇게 저도 친환경을 하니까 우리 그 센터에서 도에서 정해준 멘토를 좀 했어요. 친환경을 하니까 이렇게 각 지역에 우리 18개 시군이 멘토를 정했어요. 멘토를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웃에 우리가 이렇게 작물이 있을 때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좋은 이렇게 다니봅니다. 다니보면서 내 공부가 됩니다. 내가 잘 농사 내 공부가 가끔 한 번씩 우리 박 대표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이게 안 풀리는 게 있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지금 박 대표가 뭘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 놓친 게 있었구나. 작물은 속이지 않습니다. 기후가 지금 요즘 기후가 너무 다변하니까 여기에 우리 못 따라가서 접목을 못 했다. 작물과 내가 교신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다 이 한국말 농법을 배우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박 대표님 강의하는 거 보면 우리 아주 신체 구조도 나오지만 이 얘기가 책으로서 이렇게 교재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냥 계속만 차 어떤 데 유튜브를
강원도 어디 가서 얘기하냐 보면 거기 핵심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예? 정자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차 버스 소리를 다 들으면 유튜브에 설치해놨고 현장을 실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과연 우리나라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하고 있는 작물과 얼마나 내가 교신을 할 수 있느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한국말로 모르도록 농사 한 10년 차 됐어요. 그때는 우리 시설하우스에 청양고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간주를 쉬고 물을 푸고 이렇게 딱 내일 아침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은 아침에 이렇게 겨울 쪽에 오면 해가 뜨는 쪽에 이렇게 선피를 탁 올리면 빛이 착 들어옵니다. 그럼 문을 열고 어제 내가 물을 푸고 간주를 하고 작물에 뭘 해놨으니까 궁금잖아요. 탁 들어가면 이 잎이 햇볕을 받아 기립을 딱 합니다. 주인이 들어갑니다. 주인을 봐봐 전부 기립해가 참 그 특이한 그 냄새 향 기가 막힙니다. 그런 냄새를 저는 그때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더라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환경이 너무 다변하다. 예를 들면 폭염도 올라오고 이게 근데 작물도 이게 적응하는 시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적응할 텐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작물이 얼마나 이게 자기의 기후에 빨리 적응하는지. 우리 집 앞에 옛날에 농막 앞에 바르기 하도 올라왔어서 이게 치기를 칩니다. 치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 이 식물이라는 거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치니까 어떤 적응을 해버리냐면 이제는 잎 이런 걸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씨를 달고 바로 올라 계속 피니까 정말 작물이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 기후가 너무 이러니까 보는 것도 있고 우리 대표님 강의 열심히 듣고 우리가 작물하고 조신할 수 있는 가만 갈수록 저 역시 오늘 그 명장이라는 이런 상을 받게 돼. 과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과연 내가 그런 어떤 소양과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나 너무 부족한데 아마 좀 격려 차원에서 우리 박 대표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경산에서 배경 씨 모셔서 우리 황금어 농부 복숭아의 맹장을 같이 여기 모시겠습니다. 저 사회담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2008년도에 농사를 지으려고 갔던 게 아니고 그 전에 해놓던 거를 그냥 마무리만 하려고 갔다가 이 농사가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생각처럼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잘 지어보려고 참 많은 교육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농약이 제가 할 때 한참 이제 뭐 유기농이나 이런 것 쪽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좀 고품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참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는 이게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이게 이제 박 대표님 이 강의가 딱 올라오던데 그때 한번 딱 들으니까 저는 잘해보려고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번만 딱 들었는데 이게 내가 그 전까지 아무리 돌아다니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내용이 딱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가면 이제 강사들이 잎을 두껍게 하고 뿌리를 좋게 하면은 과일이 좋다까지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뿌리가 발달되고 잎이 좋아지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가도 비료 맞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 대표님 이제 강의를 듣고
여기 뭐 혹시 초보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주변에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이 초보자들은 사실 지금 이 우리 박 대표님 하시는 강의가 이 계속 그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어져 오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가기 때문에 혹시 초보자님들은 옛날에 6, 7년 전에 했던 그 내용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박 대표님 강의는 이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 우리가 접하고 이 해야 되는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많은 진짜로 이거를 내 거로 하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올해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얻은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복숭밭에 가면 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전에 제가 농약하고 하면서 나무를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밭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잎들이라든지 과일들이 뭔가 모르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밭에 가면 일단 이제 좋아지고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복숭 농사를 짓는 거하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복숭아라든지 식물들은 이게 하늘이 비를 내리면 비에 맞춰서 식물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식물이 알아서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환경 조건이 안 좋으면 자기들이 과일을 작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가 안 오면은 잎을 작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까 우리 깻잎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농사를 짓는 내 밭에 있는 식물이 그러니까 집에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식물도 제가 볼 때는 애완식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이제 집에 있는 애완동물은 내한테 맞게끔 이게 성전환 수술도 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식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매년 좋은 과일, 붉은 과일, 많은 과일을 원하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 식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알고 식물의 생리에 따라서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것은 인간이 개입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맡겨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각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각에다 식물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황가말 대표를 이제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애완식물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식물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인간이 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식물을 대하다 보니까 인간이 식물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면 내가 식물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식물이 뭘 원하는지 많이 맞춰주면은 걔들 우리한테 많은 걸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각종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 밖에 모르는 걸 가지고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쥐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식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꾸 병이 시행했는데 이 그 식물이 원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외부적으로 병을 치료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지금 저기 그 우리 어머니하고 그 한의사에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90이 넘었거든요. 90이 넘었는데 그분은 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냥 어디 아픈지만 묻고 그 진맥만 딱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처방 다 해주십니다. 침 놓고 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나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우는 밭에 있는 식물을 그 정도쯤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이 식물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걸 다 해봤거든요. 복숭아를 적게도 달아보고 많이도 달아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적게 달았는데 양분을 많이 주니까 이게 똑같은 굵기로 한꺼번에 다 익어버리고, 그 다음에 많이 달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를 충분히 주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굵어주더라고요. 그 제가 그 신선을 하면서 한 밭은 그러니까 덤성덤성 달고 다른 밭에는 그냥 저가 대충 해갖고 저가하는 사람이 달랐거든요. 많이 달아놨어. 이쪽에는 거의 한꺼번에 따버렸고, 이쪽에는 따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딸 때는 어떻게 따느냐면, 이제 이게 따는 사람들한테 새까맣고, 그러니까 손에 딱 잡으면은 이만 굵어지잖아요. 굵은 것만 따라 하거든요. 보통 지금 다 색만 돌으면 다 따거든요. 물러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굵은 거 아니면 절대 따지 말아 하거든요. 놔두면은 좀 있으면 또 굵어지거든요. 근데 물러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식물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식물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도 해주고 굵게도 해주고 맛있게도 해준다는 걸 저는 직접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요만큼 될 수도 있고 이만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농법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박 대표님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해서 태어나신 진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라가면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십몇 년 동안 진짜 농업에 관련된 유기농, 무농약부터 시작해서 토양, 그 다음에 병해충, 진짜 교육이라는 교육, 우리나라 사는 교육은 안 받아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밭에서 고품질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을 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금알 농법 배경 맹장님은 저를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 이 간띠가 부으면 또 안 되는데 확실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에서 그 단감을 하시고 하시는 김희호 맹장님을 앞으로 우리 회원들 전부 다 맹장님으로 부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남 진주에서 단감을 작년 그작년까지는 한 측정을 했는데 이제 한 5,000평 줄이고 지금 이제 7,000평 하고 매실을 한 1,500평 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김희호입니다. 이 한국말 농법에서 이 명장이라는 이 큰 타이틀로 저한테 줬는데, 아까 복숭아 명장님처럼 진짜 이 내가 받아야 될 낀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낀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소식을 내가 어제 안에 듣고 한 이틀 동안 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스승의 보답을 제자가 할 수 있겠냐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농사 짓는 거는 한 15년, 저는 건축을 하다가 IMF 맞고 참 사람에 너무 시달리고 돈에 시달려서, 그래서 잡는다고 잡았는 게 이 단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도지를 얻어가지고 감이 어디 달린 것도 모르고 저는 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진짜 사자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도 30년을 농사 지어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천인데, 지금 저도 장모반 이제 오래 좀 하다 보니까 장모반 총무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한 5년 전에 박 대표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따라 했으면 5년 동안 고생을 내려시킨대. 이 또 복이 없다고 보니까 좀 늦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작년 진짜로 시키는 대로 감나무 한 나무에 거의 요수 한 포 줄 사람이라 하면은 무상가면 내로 미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전쟁을 하러 딱 가보니까 감나무가 웃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애정이 없으면은 감나무가 우는지 뭐 찌그러 있는지 그 모르겠는데 내가 원체 고생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결과모지가 옛날에는 앱이 가지고 진짜 그 요래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있던 가지보다 결과모지가 굵어 있는 기라. 그러면 올해는 보나 안 보나 대박이라고 부실은 눈에서 나타나는 기라. 감눈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대표님 아니면은 어떻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농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어떤 사람 동네자 일에 이해해보면 이거 이제 뭐다 늙었는데 그거 뭐 되는데 지 않고 말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분이라도 이거를 가르치려고 해보면은 그냥 포기하는 기라요. 뭐 옛날 그 걸음 주는 대로 좁히고 뭐 나오면 대로 묻고 이 농업을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100평을 짓든 1000평을 짓든 버려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해가지고 뭐 살려고 하는 긴데 대충 해가 안 되는 기라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면은 농장에 아니면은 가수원에 가서 행복하냐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감이 난리가 7월달쯤 그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해볼게라고 했는데 딱 7월달 되면 감 쳐다보면 막 감밭에 가기 싫은 게 예. 영양을 안 주니까 이 7월달부터 벌써 감이 내 눈에 발이 안 들는 기라요. 그럼 가을에 가 결과를 따보면은 파채가 너무 많이 나오네. 정품이 나와야 되는데 파채가 많이 나오면은 고생만 쫙 하지 남는 게 없는 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계시지만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나무 쫓고 다니면서. 그래서 대표님 만나가지고 작년에는 파치가 10%도 안 나왔어요. 보통 30% 40% 나오는 파치가 그러면은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사도 그렇지만은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표님을 참 높이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 농업을 해서 같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딸기하는 친구도 그래가 해보고 그런데 참 말로 안 들어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단감이 그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탄저병이 걸려가지고 졌다 났습니다. 그래서 단감이 50가, 60가, 70가도 5만원, 6만원, 7만원까지 갔어요. 겨울에. 왜 그러십니까? 감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농협에 이래 가가지고 회의를 해보면 절대 짓을 주면 안 된다. 내가 기가 차 죽는 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 내가 한 나무에 18kg 요소만 했다 해도 안 믿는 기라. 그러니까 18kg를 하니까 그 나무에 청태에 끼가지고 청태 끼고 다음에 그 새파란 이끼가 끼 있는데 겨울에 가니까 싹 다 말라주고 바람이 날아가고 나무가 시커멓게 되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탄저단물에 올해 그 껍데기 뺏긴다고 엄청 뺏기고 있어요. 저는 놀고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데 옆에 친구는 그 탄저
없애기라고 갑자기 죽기 살기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기계는 있는데 안 뺏기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온다 이거. 네,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뭐야 하면은 지금이 중요하다. 봄이. 근데 나는 이제 오늘 가면은 내일 모레부터 이제 그 목민 시비 하러 들어갑니다. 봄에 열심히 해놓으면은 지금 수분이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황금을 농법이 획기적이다. 그리고 빈틈이 없다. 대표님이 하면서 우리 농에 오면은 잎을 딱 보면은 진단을 딱 해주는 기라. 이런 농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참 부족하지만은 명장이라 하는 이 타이틀을 들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한 분이라도 이 황금알 농법을 전달하고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금말농법 대표 이래 많이 띄우다가 난지등에 고무풍선처럼 바람 빠지고 바람 톡 떨리지. 그 우리 저 예천에서 사과를 하는 우리 엄성일 맹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보다 농사 많이 지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오늘 그 명패 받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대표님 강의나 안 하시고 명품 명장님들한테 교육 다 하라고요. 전 농사를 한 40년 지었습니다. 농사를 한 40년 지었는데, 그동안 농사 지었는 거는 옆집의 거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따랐으면 근데 가수 농사가 한 지금 한 2,000평이 넘습니다. 사과만.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제가 그 황금알 농법 유튜브를 조금 뒤보다니까 황금알 농법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접촉하게 돼가지고 조금 여러 번 보니까 사람하고 그 식물하고는 사실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거 하나도 없죠. 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하면 대답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강의에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강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져들어가지고 작년까지 3년을 계속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역시나 다른 게, 첫째는 사과가 맛이 좋고 제가 그 전량을 소매를 합니다. 또 팔아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데 많이 더 비었죠. 남들이 뭐 한 5만원 받을 것들이 10만원씩도 받고 이랬는데 클레임은 전혀 없습니다. 사과 더 없냐고 계속 주문은 들어오고, 또 금년에 같은 경우는 사과가 처음부터 사과값이 좀 많이 비싸죠. 돈 주고 사 먹기도 힘든데 작년에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우박 한 번 안 맞았는데 작년에 3번을 맞았습니다. 3번밖에 안 맞아가지고 좀 사과가 좀 많이 엉망이었는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그 사과를 다 팔아주셨습니다. 사과가 맛이 없어서 안 팔리는, 사과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과나무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비료를 1년에 한 1,000만 원씩 씁니다, 제가. 근데 그 사과나무가 그 보답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오늘 또 여기를 안 오겠다고 극구 저걸 했는데, 제가 여기를 안 오면 대표님 삐질까 사실 왔습니다. 지나가면서도 한번 들리지도 안 하고 이러면 제만 손해니까요. 그 식물하고 뭐 과일나무나 이런 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저희들 그 우리 박기현 대표님입니다. 믿고 지금까지 농사 짓던 것을 그냥 버리고 따라만 다녀도 큰 덕을 봅니다. 지금은 그 뭐 이웃에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저보다 또 오래 지읍하신 분들이 와서 사과 맛을 보고는 이거 뭐를 줬네, 비료 줬어요. 두 말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버려요. 2번 다시 안 묻습니다. 비료를 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다음에 와서 한번 볼게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자신 있는 것은 황금말 농법으로 3년을 농사 지어 보니까 지금 이제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 어떤 집보다
당도도 높고 또 경도도 굉장히 몇 배로 강합니다. 또 산도도 좋고 그래서 소매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경산 쪽에 그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새를 키워요. 새 이게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가 잘 먹는 게 사과래요. 사과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사과가 먹으려고 한 10몇 개로 있거든요. 근데 그 전지할 때 좀 이렇게 갖고 간다고 불러달래. 그래서 제가 전지할 때 불러서 왔거든요. 근데 그 사과를 나무를 지가 먹어보더라고. 복수로 다네요 그러더라고요. 사과 나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 과일이 달기 위해서는 나무가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 사과 나무가 억수로 사태역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충격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만 이렇게 하면 이 새도 아주 좋아하는 나무가 단쪽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니까 당연히 과일이 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이야기 보따리 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어린이선 배인배 맹장님은 그 단감 부분에 단감을 작년에 4월 만에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저는 조금만 가르치드리던데 본인이 실행해서 단감을 4월 만에 만들어서 10kg에 우리 부위단감이 24개를 많이 따시는 분이에요. 10kg. 우리 부위단감이 10kg 24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런데 2년을 열심히 배워가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사회 전파력도 좋고 내만 갖겠다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맹장을 이축이 됐습니다. 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어령군 낙서면에서 제 농원 이름은 좀 특이하게 품바 농원입니다. 제가 이 품바를 좋아합니다. 제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연찮게 우리 대표님을 이 유튜브 상으로 제가 알게 됐고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들 참 다 좋은 그런 경험을 지금 여기 다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감나무가 지금 올해 이제 36살입니다. 제가 전적은 36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계속 지으시면서 오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고 이래가 이제 막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올해 6년차 제가 이제 지금 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면서 제가 작년까지 5년차를 이 감을 접하면서 사실은 3년은 완전 적자가 버렸어요. 낙엽병.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약을 제대로 못 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첫째 낙엽병이 없고 그러고 나니까 낙엽병을 얼리도 이제 자꾸 나니까 뭐가 뒤따라온 거 아닙니까? 한전병이 따라와 버렸어요. 낙엽병은 이거 감나무는 병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로 겁나는 게 이 낙엽병, 단전병입니다. 단전병. 앞전에 우리 진주에서 오신 분 말씀하셨잖아요. 탄저가 우리 일대에 초토화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살아남으십니다. 왜? 우리 대표님 한국발농법의 이 덕으로 저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박을. 35년의 최고의 기록을 깨보셨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1은 탄저로 널쳐버렸어요. 아까 앞전에 한 번 더 말씀하셨지만은 병이 들어서 약을 우리가 치면 절대 그 병은 안 낫습니다. 예방. 그리고 미량 요소가 내가 건강해야 병이 이기내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병이 들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고민만 하고 병원에 돈만 갖다 버텨줍니다. 역시나 우리 이 농작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대표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놓으면 전화가 부재중 왔으면 대표님이 시간 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답을 내려줍니다. 제가 이래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답을 다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고
제가 겪어온 것을 작년에 23년도 작년에 그 감수량이 많은데도 저는 감을 억수로 따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널찍으면서도 감을 그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첫 수확을 하러 가니까 제 집사람하고 둘이 감을 따라가는데 진짜 거짓말. 우리 박공기 있죠. 제가 이 대표님한테 다 지금 자료를 넘겨드렸어요. 우리 박공기에 얹혀버렸어요. 그게 몇 그램이냐? 400g. 부유가 이 대가종이 아닙니다. 중가종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대가종이 뭡니까? 해초, 간풍 대가종 아닙니까? 이런 단감을 갖다가 400g 이하로 하면은 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질줄 모르는 사람 솔직한 얘기. 400g 목표를 삼고 감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대박 나옵니다. 감이 아무리 시세가 흐려도 상품만 좋으면은 돈이 된다는 걸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넘겨드려가지고 전부 유튜브에 다 개방시켜 놨습니다. 저는 감나무 거리 많지도 안 합니다. 저 혼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톡 틀어봤자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36년생 감나무가 200주밖에 안 됩니다. 200주. 거기에서 30주는 대봉감입니다. 170주에서 5년 동안 제 농사지하고 다투니 또 작년 한 해에 다 땡겨 올린 거죠. 감이 크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이제 소비자분들이 제 감을 사 먹어보고는 저한테 우리가 전부 개방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화번호 모시고 박스에 전화가 직접 바로 옵니다. 그렇게 한두 박스 가지고 내가 차마 이 택배를 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우리 감을 알아주고 우리 농산물을 알아줘야만이 우리들이 전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세가 아무리 땅바닥에 내려가도 품질만 좋으면 제값 다 받아먹어요. 그렇다니 그죠? 그러나 식물이 내가 뭐를 이 필요한 것인가, 이 깻잎 하나라도 이 깻잎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눈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또 능가드려서 아까 그 눈 있죠, 눈. 우리 꽃눈. 과실나무는 전부 꽃눈이 다 있어요. 이 꽃눈이 쳐다봐 표가 다 봅니다. 이 황금말농법을 이걸 적용을 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거는 그 유튜브에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령단감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올려놔주고 대표님 올려놨는데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저는 어디에서 또 한 게 제가 이 큰 힘을 얻었냐면 저는 전부 다 이 맥을 다 쳐버려서 적심을 다 해버렸어요. 그 감나무 200주 대봉감이가 뭐죠? 전부 적심을 다 해버렸다. 제일 새 순이 나오면은 봄에 나오면은 감이 이 순이 약한 게 대봉감이 약합니다. 우리 단감은 억수로 찔깁니다. 이 새순 나오면은 대봉감이 제일 약한. 대봉감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택택 다 부러지거든요. 한 해 언젠전에 봄에 순이 한 20cm 이상 빠졌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대봉감 이거는 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걱정을 했어요. 거기 사실은.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표님 강의 속에서 그 맥을 친 그런 게 적시맹기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거를 참고로 삼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거의 90% 싹 다 쳐버렸어요. 치고 나니까 벌써 감이 이 크는 속도가 틀리죠. 감 꼭지가 칠 때 꼭지를 키워야만이 감은 대가가 나온다. 감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 200주에 제가 작년에 비로 60호였어요. 60호. 우리 친구들 전부 내보고 미쳤는데요. 내보고 막 난립니다. 올해도 이제 제가 엊그저께 농협에 가가지고 내가 한 7, 80만원치 내 요소만 갖다 놨어요. 갖다 뿌렸습니다. 1차 뿌리 넣어놓고 2차, 3차 막 계속 뿌리기. 요소가 최고의 보약이라 생각하지. 옛날에 그 전부 이 어른들 이 지식을 보면은 요소는 전부 사약이라 했거든요. 사약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보약. 직접 내가 해보니까 저는 단 2년 만에 황금알 농법에 이거를 터득을 해보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대표님 이 강의 듣고 있었어요.
자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일 일 안 할 거가 자자. 그래 끄고 들어가서 자고 이랬어요. 정말 2년 동안에 내가 엄청난 저도 이 감에 대한 걸, 이 농사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에 답이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올해는 더욱더 또 분발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한테 또 이래 명량으로 이래 또 이주해 주시니까 참 부담이 큽니다. 앞서 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해난 일이 이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자, 우리 농업을 부강하게 하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혼자 실패하면 아깝잖아요. 그걸 다 한 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에 이렇게 많은 농가에 알려드려서 또 요소 또 더 찾아내야 된다. 약장이는 약 팔아몰락하고 영양제에서는 내한테 또 영양제 팔아몰락하고 저 역시 뭐 팔아몰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해 학에서 비료 뭐 파암한농에 뭐 이런 비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비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쬐끔 팔아먹는 영양제는 절마지 그 약장이 그러면 저것이 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식물을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에 접목시킬 때 황금알 농법에서 하는 이론의 일부의 식물에 도움을 줘서 그 전체를 이름을 만드는 거죠. 바늘은 작습니다. 바늘이 작아요. 그래 우리 한 땀 한 땀 떴을 때 명품이 옷이 됩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구두에 뜨면 구두가 명품이 되고 그 다음에 옷이 됩니다. 바늘에 뒤에 뭐가 달렸습니까? 실이 달렸습니다. 이 실이 가면서 그 뒤를 매금을 해주는 거죠. 황금알 농법에서는 골드그린 칼라가 왜 말통이 커졌느냐? 여러분들이 일을 줄이기 위해서 남는다고 두 분 치면 잎이 다 죽어요. 왜? 한 번만 해도 될 일, 왜 농가에 두 분 해야 되느냐? 남는 거는 밭에 주어가 바닥에 주면 되지. 농가에 일을 줄여야 되겠다. 또 거짓말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계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계절 속에 식물을 자라야 되겠다. 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 담았어요. 식물이 왜 병을 하느냐? 요소가 작아서 병을 한다. 요소는 누가 먹느냐? 식물이 먹는다. 동물은 요소 잘 안 먹어요. 곤충도 요소 안 먹어요. 어느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갖다 줘가지고 농사 대박 치겠어요? 미생물은 먹이체가 단순합니다. 달달하니 좋은 거, 탄수화물. 달달하니 좋은 거는 식물체 속에 있습니다. 여기 원래 만들 때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목질화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씹어 먹을 때 당도가 있는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물 비료 속에서 암모니아 대질소와 질산 대질소 두 개를 양분화시킨 거죠. 이 비료 성분이 우리는 땅 속에 있는데 미생물이 참 잘 먹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줄 때는 땅에 있는 우리의 그 성분을 같이 먹는다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 퇴비를 주지 마라 그랬겠어요?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숙되기 위해서 미생물을 같이 땡겨서 탄수화물과 질소분을 먹어서 우리 땅에 있는 질소분을 뺏어 먹어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원했던 일이 반대로 일어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비는 부숙되게 했을 때 거기다가 미생물을 뿌려서 퇴비를 부숙을 잘 시켜서 사용해라. 그런데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우리 가수원에 위에 뿌려놓으면 땅 밑에 있는 질소분이나 탄소분화물을 땡겨 먹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토양에 비료분이 질소분이 떨어집니다. 그럼 식물이 우리 TP가 나빠지겠죠. 식물의 주 에너지는 탄수화물이나 질소분과 유사한 에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들은 좀 가격이 비싸요. 또 영양제도 사실은
물에 타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냄비에 끓이고 몇 숟가락 안 나와요. 그 농도를 무진장이 또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춘 게 각 회사별로 규격이 다를 뿐이에요. 황금알 원예, 그 황금알 농법을 개발하면서 영양제를 같이 개발해서 제가 몇십 년 노하우로서 만들어낸 거는 식물의 최대치를 최소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 그 작물이 어디에 움직여야 된다. 그럼 잎의 두께는 뿌리를 형성한다. 잎이 스스로 자란다. 이런 몇 가지의 맥락이 강의 중에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황금알 농법을 완성시켜서 2016년도에 황금알 농법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때 돈 없어가지고 마당에 텐트 치고 난로 피해가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하우스로 요만큼 크게 지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 농가에 누구나 잘할 수 있는 편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병은 병으로 봐야 되느냐, 영양 부족으로 해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 부산물에 의해서 병이 발생했느냐. 다시 보시게요. 자기가 토해낸 부산물에서 병이 더 많습니다. 이 깻잎 잎이나 이 상치 잎은 잎 속에서 뭐를 형성해? 영양소를 형성했다. 뭔 영양소야? 광합성에서 마지막에 탄수화물 만드는데 햇볕만 있다고 영양을 만드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나 식물은 뿌리에서 소화를 시켜서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켜야 돼요. 근권 미생물이 움직이려면 잎에서 내려가는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뭡니까? 설탕물이겠죠. 탄수화물이 먼저 이동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생성은 탄수화물 가지고 탄수화물을 할 수 있고 질소로 가지고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켜 탄수화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가 앞으로 우리 맹장님들을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에요. 명장님이 지금 오늘까지 발표한 사람이 총 8명이에요. 8명이 일어나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전 제주도에 가서 밀감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천에 가서 사과를 못 가르칩니다. 경산에 가서 복숭아를 못 가르쳐요.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밀감 가르쳐야 되고 저 전안 신안 앞바다에 가면 시금치가 있는데 시금치가 다 죽어요. 왜 그렇게 요소를 안 줬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은 이 탄수화물은 직접적인 에너지가 질소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소화시켜요? 우리의 미생물이. 우리의 미생물은 누가 먹이 되냐? 요놈이 와야 되죠.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어디 입 속에 있어요. 입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녁에 먹은 영양소는 잎으로 갔을 때 이 잎으로 갔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먹고 뱉어요. 그게 일액입니다. 자, 일액은 또 뭐가 들어있냐?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탄수화물과 질소를 소화시켜서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 일액을 맺어서 일액이 형성되면 일액은 또 이게 줄기를 타고 나뭇가지로 가잖아요. 나뭇가지에 요 아미노산 단백질은 균이 발생해요. 이 균이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이 균이 여기서 발생해서 나무 껍질 밑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는 관을 먹어버리죠.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일어나면 뭐입니까? 화상병이 이름 붙었죠.
그 사과나무 화상병은 약을 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가지만 온다. 누군가지는 안 오죠. 그럼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나무가지가 말라 죽었대. 성가지 화상병. 그럼 성가지가 말라 죽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돈이 천문학경이 들었어요. 사과 농민들 실망을 주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누가 무지해서 그래요? 행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미국에서 따라 한다고 이걸 갖다가 유럽에서 한다고 그냥 가져서 우리나라에 그냥 적용시킨 거예요. 화상병. 사과의 화상병, 배의 화상병.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황금알 농구에서 예산에서 옆에 가수원에 화상병을 끌어묻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면십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수원이 붙어 있어도 한 놈도 가지가 안 말라지고 아직까지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이게 황금알 농법의 이론이고 진실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골드그린 칼라 설탕이 있는 거예요. 잎이 두꺼워야만이 탄수화물이 많아야만이 뿌리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 얘가 당이 떨어지면 뿌리가 설산합니다. 잎에 당을 떨어지면 뿌리가 설산해요. 적게 먹는 거는 괜찮으나 잎이 당이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하기 때문에 잎은 당브릿을 맞추고 있어요. 잎이 당브릿을 항시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당브릿은 압이 되겠죠. 압력이 됩니다. 압력을 완충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설탕이 있는 거죠. 설탕은 언제 만들었어요? 뿌리에서 미생물이 질소나 탄수화물을 유기물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동작을 봄에 일으켜야 되는 거와 봄의 비료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질소분이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아서 여름에 더위를 타서 과일이 안 자란다. 단감이 꼭지 들리고 단감이 안 크는 주 원인, 복숭아가 빨리 ሸ기나면 헐러버려요. 그러면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만큼 식물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탄수화물, 당브릭스만큼 먹기 때문에 잎을 살을 쪄서 엠보싱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리한 용어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제일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우리 방금 명장님들이 마지막으로 안 한 말이 있어요. 황금알 농법은 돈이 적게 든다. 맞나요? 황금알 농법을 농사를 재배했을 때 봉사 지름값은 안 된다. 봉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호롱불 키나 많아 똑같잖아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토양 분석에서 부족분을 비료를 쓰는 거지 쓸데없는 비료를 함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지름값 안 된다. 그래서 알고 농사 짓자. 그게 안다는 것을 저는 자꾸 제가 개발해서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진 일액은 사과에는 화상병을 만들고 사과에 궤양병 만들고 이 병이 나무에 갑자기 생긴 병들은 다 일액이에요. 자, 마늘에서 자 고자리파리가 생겼다. 그건 뭐예요? 마늘이 비료 심어놓고 비료가 자라서 일액을 맺어서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작년 가을에 요놈이 마늘이 일액이 타고 뿌리로 가서 뿌리가 녹아버렸어요. 뿌리가 녹아가지고 썩을 때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됩니까? 고자리파리, 응애 이런 작은 구충들이 여기 알을 까가 요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벌레가 왔다 농약을 뿌리죠. 마늘에 고자리, 응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농약을 쳐야 돼? 망한 짓을 골라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싫어하는 농약을 안 써도 되면 안 써야지. 채소칠 써야죠. 마늘에 고자리파리 농약 쓰면 안 된다. 사과 잿빛 곰팡이 농약 쓰면 안 된다. 연면십 해주면 치료됩니다. 설탕 치면 치료돼요. 그 타이밍 방법 쓰는 것만 달라질 뿐이죠. 마늘에 고자리파리 응애 농약 써야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늘에 무름병. 무름병은 이 씨가 겨울에 다 먹고 없어가지고
이래 노가가 낮아빠집니다. 이 마늘은 가을에 좋았던 거예요. 비료를 다 먹고 일액이 맺어가지고 요 일액이 요 중간에 모였던 거예요. 잎속에 일액이 모여서 여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계속 모이니까 균이 발생해서 썩었겠죠. 그래서 요 무름병은 이 시값이 1.2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0.3 이하에는 또 병이 없어요. 일액 아미 영양이 없어가지고 일액을 맺어도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름병이 안 옵니다. 마늘에 흑색균핵병이 있습니다. 흑색균핵병. 그것 또한 요와 동일합니다. 이 시값이 0.3 이하 되면 없고 0.3 이상 1.2 이하 되면 일액 속에서 영양소가 땅으로 흘러가서 뿌리에 묻으면 잿빛 곰팡이 흑색균핵병이라는 균의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비료량으로서 병이 안 생긴다. 마늘의 병들 비료 작게 줘서 생긴 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배하는 딸기, 하우스 딸기. 이 딸기는 왜 병이 생기느냐? 맹물만 뿌리주면 딸기가 병이 몇 가지가 잡아진다. 일액이 맺어서 딸기가 잿빛 곰팡이 온다. 잿빛 곰팡이는 비료를 줘서 담는 이 식값을 1점 이상을 올려서 일액을 안 맺게 담는 방법이 있고, 그럼 다수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을에 딸기 심어놓고 이파리가 물이 줄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은 키워야 되니까 일액 몇 개하고 잎을 키운 대신에 맹물을 뿌리가 일액을 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딸기에 병이 안 옵니다. 딸기가 시들어 죽으면 시드름병. 시드름병이 생기면 뿌리가 죽으니까 작은 뿌리 파리가 있어요. 조그만 요 뿌리 오래 다른 놈이 와요. 작은 뿌리 파리가 와요. 그 뿌리 응애도 오죠. 그러면 요걸 뽑아가지고 농약방에 가면 요즘 뭐합니까? 농약방에 이놈의 현미경이 좋아가 다 보고 있네. 이 썩을 놈들이 보고 또 농민들 또 망하게 해요. 약이나 팔고. 이 치료는 물로가 씻어버리든지 일액을 씻어버리든지 비로 이 식값을 올려서 일액을 안 맡겨보면 안 오는 병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삼 있죠. 인삼이 병이 들어 죽어요. 인삼 연구소에서 요소비료 주는 말이 없어요. 인삼 놀골에다 요소비료 충분하게 좀 인삼이 병을 하나도 안 합니다. 인삼이 잎에서 일액을 맺어 여기 타고 가다 여기 맞으면 여기 썩어요. 줄기가 썩어버려요.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농약들을 30%에서 60%까지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필요 없는 약을 너무나 많이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남용한다. 그것이 비료를 적게 줘서 생기는 병이다. 우리 단감 농사 짓는데 잿빛 곰팡이라 약을 치고 있어요. 왜 이 약을 치어야 되는지. 잎 두께가 얇아서 일액을 맺기 때문에 약을 치고 있다는 거죠. 잿빛 곰팡이 약은 전혀 필요치 않은데 약을 뿌리고 있어요. 비료를 작게 해줘서 일액을 맺으니까 그 일액 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어디 묻으니까 그 균들이 발생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왜? 요놈의 균들은 제일 좋아하는 위치가 뚫고 보다가 돈이 안 되고 먹을 게 없으면 그 균이 그 자리에 멈춰요. 멈춰 있는데 또 물이 떨어지고 먹겠죠. 단감이 익을 때 되면 꽃받침이 이렇게 들려요. 이 부분에 일액이 모이면 잿빛 곰팡이 생기는데, 그런데 한두 방 생겨요. 뚫고 보면 여기 뭐 영향이 없거든요. 괜찮아요. 자꾸 물이 떨어지니까 계속 뚫고 요 밑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먹어요. 그럼 감을 떨어뜨려요. 비료가 작아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잿빛 곰팡이 올 감들은 여름에 더위를 타서 안 커요.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더위를 탄다. 단감과 손에 여름에 가물 닦고 물을 주면 먹느냐? 잿빛 곰팡이 병마다 이렇게. 왜 그러냐? 물을 졸졸 줘가지고 뿌리에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먹었는데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하고 비료 조그마한 거 먹으면 잎에 가면 잎 두께가 얇으니까 토해내겠죠. 그러면 병만 더 많이 생겨요. 애나 탄저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 물은 잎에 과일에 떨어지면 과일에 분을 벗기고 더 장애를 주는 거죠. 분을 벗겨버리고. 사과에 부패병이 오는 거는 병이 아니에요. 사과 전체에 일액이 떨어져서 부패병은 이렇게 퍼지고 탄저병은 뚫고 들어가 두 가지 다릅니다. 탄저병은 직접 균이고 부패병은 후자의 균이에요. 일액이 떨어져서.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사과에 부패병 안 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류들은 일액에 의해서 생긴이 많다. 그리고 병 종류는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그 종류가 탄저병 같은 거 담가면서 잡으려면 비가 온 뒤에 약을 쳐야 됩니다. 이 비가 비 오기 전에 약을 친 거는 예방약이지 직접 살균력을 못해요. 단감이나 품종은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탄저병이 와서 앉더라도 뚫고 잘 못 들어가요. 그럼 비 오고 난 뒤에 하루 만에 약 치면 더 잘 죽고 이틀 만에 약 치면 조금 늦게 죽고 3일 만에 치고 지금 껍질이 얇아건 배당감, 태추 같은 거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약을 치냐 그 차이입니다. 탄저병은 균이 행체가 까만 끄름처럼 떡볶이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언제부터냐? 8월 달부터. 그래서 떡볶이를 보고 요놈이 많이 와 있네. 못 뚫고 미처 못 뚫고 들어간 놈들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쑤시개 같은 거 여러 밀려가요. 시작하면 놈 밀려갑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데 조금 뚫고 들어 껍질을 뚫었을 때는 약을 치면 죽어요. 균이 죽으면 이렇게 볼록해지고 과피가 균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꺼져요. 떡볶이를 학대해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예방이 중요한 게 그 직접 살균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균. 예방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예방을 안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의 밀도를 낮추면 좋긴 하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탄저병은 봄에 오는 거는 예방 차원의 약을 잘 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여름에 8월달 이후에 오는 거는 직접 살균해야 더 좋다. 그리고 질소분이 충분해서 잎이 두꺼워서 여기에 우리가 분이라 그러죠. 자기 면역 분이 있으면 분 위에 앉아서 분이 두꺼우면 탄저병이 잘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비료가 작으면 비에 맞아서 과일이 열을 받아서 분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분이 벗겨진데 탄저병이 잘 침출한다. 탄저병은 위에 온다. 내려앉기 때문에. 하늘에서 안개처럼 소복소복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탄저병을 잡는 방법.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져온 이 깻잎이 장근익 맹장님이 가져온데 자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서 절간이 이래 올라가죠. 그럼 공기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절간을 좁혀버렸죠. 절간을 아주 좁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에너지를 낭비 없이 키우는 거예요. 영양 이동의 관을 다 좁혀놨죠. 어릴 때는 더워서 이게 여름에 심어가 관리를 도저히 내가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절간이 늘을 뿐이고 지금에서는 절간이 거의 붙여놨어요. 에너지 전달 기간을 짧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깻잎이 흠을 잡자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딱딱 잘 부러진다 소리는 탄수화물이 많다 소리고 이 잎이 요 모양이 보면 요쪽 좌우 대칭이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보이나요? 요쪽이 좀 적죠? 그럼 요쪽이 적은 원인이 뭘까? 가리가 많네요. 약간 얼룩얼룩한 게 보이나요? 그죠? 보이죠? 약간 얼룩얼룩한 게 많은데 이게 지금은 괜찮았다가 지금 최근에 나타났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작으니까 직사광선이 적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직사광선이 많아서 가리의 고온 역할이 가리의 순환이 더 빨라서 그래요. 가리가 영양 이동이 빨라서 그래요. 그런데 토양에 있는 가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잡으려면 하우스 내에 차광을
한 30분 해줘야 됩니다. 차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잡습니다. 차광을 해서 잡아야 된다. 차광을 엎드리 좀 벗겠습니다. 좀 벗어야 더 예쁘지? 이거는 왜 벗으냐면 몸매 자랑하려고. 요거 뭐 34, 24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체중은 76kg에서 7kg 나갑니다. 76kg, 7kg. 근데 부피는 많이 적죠. 그죠? 부피는 줄이고 무게는 늘렸습니다. 요게 황금어농법 그 과실이 무거운 원인과 저 인체에다가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빠진 머리는 이제 좀 채웠는데 마지막에 채워가지고 꽁지 머리 묶어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깨 넓이보다 길이가 약간 짧고 하트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상대 대칭이 틀어졌다. 이쪽이 약간 그 말이고 먼 데서 봐도 약간 얼룩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깻잎은 지금 참 좋은데 하우스에 직사광선량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 차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잎이 보면 위에 것도 조금 털어지고 있다.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잎들이 이놈이 우리가 맛있는 향이라 하는 거 제가 만지니까 얘가 뭐겠습니까? 벌레 오지 말고 향을 더 풍기고 있어요. 향이 엄청나게 나요. 향을 엄청나게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놈은 이래 건드리면 향이 엄청 나와요. 왜? 이 냄새로서 내는 덜 게 아니다. 먹으러 오지 마라. 그런 소리. 우리 방아잎 있죠? 방아잎이 냄새가 나고 방아잎이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제피나무 우리가 추어탕 이어 먹는 제피 그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요. 그 건드릴 때만 냄새 나면 나중에 지가 힘이 딸려서 냄새를 못 풍겨요. 덜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잎이 상당히 강하게 힘을 내는데 그 역할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게 가리가 영양 이동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는 장거리 맹장님 댁에 있는 이 들깨는 토양에 가리가 많아서 겨울에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의 가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빼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먹어야 돼. 그럼 들어있는 게 뭐냐? hen찰이다. 근데 장애를 준다. 그 장애를 막아내자. 그 말은 하우스 천장에다가 하우스 밖에 옆에다가 흰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회색 페인트를 잠깐 칠해가지고 직사광선을 줄여야 된다. 그게 지금 답이다. 광룩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룩수. 이 광은 직사광선에서 숨을 할딱할딱 쓰게 된 게 깻잎에서는 가리가 역할에서 조금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 광룩수가 제일 장애가 많은 게 알기. 이놈의 딸기는 이파리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호흡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숨을 할딱할딱 쓴다. 그래서 알기 잎이 요렇게 있는데 얘가 행동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탈수가 되는데 이 탈수를 그냥 탈수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요 뒤에 이름이 붙어야 돼요. 기공탈수. 기공이 탈수가 되어버렸다. 그럼 기공이 탈수가 되어버리면 이놈이 알기가 기공이 탈수가 되면 식물이 영양 이동을 멈춰버려요. 하우스에 심어놓은 딸기가 큰 이파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안 먹고 안 하면 안에 쏙잎 올라오는 요놈들이 비료를 다 먹고 잎이 다 죽어요. 여기에서 출발한 에너지는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압력이 통하는 데까지 간다요. 그럼 뿌리에서 출발을 해서 지상부로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큰 이파리가
일을 안 해요. 먹지도 안 하고 생산 안 해요. 그럼 얘가 일을 안 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얘는 바로 먹어요. 생장점에는 돌아가는 관이 없어요. 올라가는 관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양소 출발한 건 어디로 갑니까? 쉐이프로 나가겠죠. 쉐이프는 이 식값이 낮은데도 비료를 다 먹고 여기 새카맣게 타 죽어요. 아주 여기 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슘 결핍 그래요. 칼슘 결핍이라 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다. 우리 농민들을 망하게 할 사람들. 칼슘제 영양제시라 말하고 있잖아요. 뿌리에 양액 재배하는 딸기들이 뿌리에 칼슘을 충분히 줬는데 그 칼슘이 있어도 변화는 어떻게 돼? 알기 잎에서 직사광선에서 기공 대사장이 빨라서 탈수가 일어났대요. 탈수. 잎이 탈수가. 이 탈수 때문에 기공 탈수 때문에 알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작은 이파리가 비료를 잘 먹고 작은 이파리가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료를 먹고 타서 죽었다. 불에 걸리는 것처럼 죽었다. 새까맣게. 그러면 얘를 치료할 때는 얘가 안 죽게 하고 잔량 이시를 0.3 이하를 맞춰버리면 되겠죠. 일액 속에 영양이 없게끔. 그러면 이 일액 속에 영양이 없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액을 없애버려야 돼요. 맹물을 줘야 돼요. 맹물을 줘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가 일액으로 올라간 영양소 0.3 이하의 이 시값이 되면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겠죠. 그러면 요 잎이 안 타죽죠. 근데 요 방법은 이걸 갖다가 훼손을 할 수 있으나 딸기의 궁극적인 기공 탈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딸기가 기공 탈수를 잡으려고 하면 하우스 내에 들어오는 햇볕을 없애버려요. 알기 하우스에 겨울에 고추 하우스에 차광망을 30% 씌워버리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기다려보면 알거든요. 장에 일어나는 시점에 차광망을 씌우거나 그럼 차광 페인터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광양 햇볕이죠. 햇볕이 광양이 이상이 될 때 하우스 딸기는 장애가 일어나더라. 장애가 그런데 가을에 심어놓고는 괜찮다가 겨울에 돈 벌 정도 되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양이 잘못됐다. 그래서 광양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요 부분을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 말은 알기 하우스는 뽕뽕이 필름을 씌워도 새거를 씌우니까 광양이 많아서 그것도 기쁜이 하더라. 기공 탈수가 되더라. 그리고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 안에 쏙비닐을 흙이 묻어가 새카만 거 때가 타가지고 까만 거는 조금밖에 안 되더라. 기공 탈수 직사광선이 좀 괜찮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광양 룩스 햇볕 양의 룩스를 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잎의 온도.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를 해가지고 잎의 온도를 재서 잎이 온도에서 정산량을 측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주 목적은 앞으로 우리 맹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광양을 대는 룩스계를 앞으로 사라 소리고 룩스계는 5만원 안 합니다. 적외선 온도계 건총처럼 제가 잎의 온도를 재는 것도 5만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이 좋아야 우리가 더 나아가는 농업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소통이 빨라져서 지금은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국 방어. 그래서 기술을 더 가르쳐주고 더 섬세해야 되고 더 명확해야 된다.
우리의 농산물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는 광량을 줄여야 됩니다. 광량을 줄이고 빛의 양을 줄이고 잎의 표면 온도를 설정해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딸기 잎이 타서 죽는 거, 잎이 고실라 죽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값이 우리가 3.5로 줬다. 그 잔량이시가 3.5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남은 양의 잔량이시로 본다. 그 딸기라는 작물이 잘못되면 위에는 이 시값이 높고 아래쪽에 수분이 높고 이 시값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 시값이 동시에 높으면 뿌리가 상해서 못 먹는다. 그 딸기에서 특히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 딸기는 애매하다. 그런데 논산에서 비닐을 한 3년 쓰고 뽁뽁이 비닐 쓰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집에는 티번이 거의 안 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것만 놓고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 시값을 올려서 딸기가 일반 농가의 3배에서 5배 나옵니다. 그 기술을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 이론을 잘 익혀서 하면 된다. 상치 보이죠? 이거 비료 얼마 줬습니까? 고가비로 한 15kg짜리 200탱인데 한 3포 정도 됐어요. 거기 1기작이 아니고 2기작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야가 이파리가 노화대가 죽는 건 괜찮아요. 여기 노화대가 죽는 거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일액을 맺어가지고 물방울이 내려오면 물은병이 내려앉아 버려요. 물은병이. 배추 물은병. 이시값이 1.2 이하라는 거죠. 0.5, 0.3에서 1.2 이하에서 일액 속에서 생기는 병이 물은병이다. 그리고 이거는 잘 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 뿌리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 아직.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잎끝이 약간 빨갛빨갛한 게 보이나요? 그죠? 예. 그러면 가리 가다에 가리가 많다 이 땅이. 그리고 잎이 노화제가 죽는 모습이 요게 참 잘 돼가고 있다. 요 모습이. 그죠? 여기 노화대가 마르는 게 중심이 마르면 복판이 마르면 가리 가다가 많아요. 복판 심줄이 마르면. 그러니까 동시에 말라 들어가야 되는데 복판 심줄이 말라 들어가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말라야 되는데 여기 쪽이 마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물개지는 건 일액의 아미란 단백질의 물은병 종류죠. 근데 물은병은 병으로 여겨야 되느냐? 비료 부족이에요. 비료 부족입니다. 비료를 충분하게 이식값을 맞추면 병이 안 온다. 그리고 지금 비료를 2점대 이상이 올라가면 생장점에서 비료 과다로서 녹아요. 그러면 우에가 녹아요. 근데 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액이 많아도 여기 녹기도 합니다. 그거는 한꺼풀 녹고 비료가 많은 거는 한 번에 물켜져 버려요. 그거는 강원도 가면 뭐라 그러냐 꿀통 배추 밑에가 물켜지면 물은병. 근데 농약을 그렇게 친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느냐? 안 됩니다. 강원도 가보면 여름 배추 농약을 많이 살포합니다. 물 500짜리 4개 2톤에다가 농약을 많이 하면 영양제, 농약, 칼슘제 많이 하면 100몇십만 원씩 여가 약을 치고 있어요. 뭐를 그래 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탕 조금 더 넣으면 요소 비료 더 주면 되는데 비료 주는 것도 자주 안 주고 비료를 적게 줘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요 상치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서는 끝이 마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끝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참 잘 키운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잎사리에 노란 반점이 없죠. 보이죠? 그 어령이나 저쪽에 어령 쪽에 이게 상체가 많죠. 합천하고 거기 가보면 거의 대다수는 이 노란 반점이 있어요. 노란 반점이 들어있다는 건 가리가 많다 소리예요. 오이 같은 거 재배할 때 녹균병이 온다. 질소 부족 가리 가다. 녹균병. 질소 부족 가리 가다. 녹균병. 녹균병은 그 약으로 잘 안 잡혀요. 요소 주고 연면십이 골드그린 칼라에 설탕 넣으면 잘 잡혀요. 그래서 비료 주면 잘 잡히겠죠. 그래서 이 상치는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자기 모습 아닌 형태로 한 게 있습니다. 깻잎이 약간 우글우글한 것 치고로 얘네도 지금 자세히 보면 잎 자체가 본 모습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게 있다. 그러면 요것도 가리 가다해서 고온 열상을 좀 입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 끝이 영양이 좀 떨어지고 가리 성분이 있는데 그래 많지는 않다. 뭐 잘 키웠습니다. 연맥도 노랗게. 예. 제가 그 심은 데에 예. 토양 분석을 제가 들어왔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뭐 농업에서 했고요. 요거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그런데 그걸 이거 정확하게 그거는 못 했고요. 제가 이제 양상추를 빼고 나서 수박을 심으려고 토양 검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그 전 다 과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건 여기 안 나타나요. 제일 중요한 건 요소 안 나타납니다. 이거 지금 빼고 뭐 심을 거라고요? 수박이요. 수박 심으려고요? 예. 수박 여름에 덥죠? 예. 더우면 뭐 해야 됩니까? 시원한 비로 요소 모여야 되죠. 그 100평에 요소 일단 한 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올 코팅 비로 32에 뭐 7이나 몇 달씩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면 되겠죠? 그래 제가 하는데 그 이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10일 이래면은 그 작강의 이시를 위로 떨어뜨릴 때니까 이 밭이에요. 예. 그뭐 그래 떨어뜨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술센터에 조사한 이식값을 믿으면 안 돼요. 기술센터에 이식값 조사한 거 믿으면 되나요? 우리 그 토양 분석 저 성분만 믿고 그 이식값을 믿지 말아 그랬죠? 예.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간종을 지금 꽉 치면 됩니다. 이식 지금 나오는 게 1.8 나와요. 1.8 나오면 요 킵이 안 써도 됩니다. 올 코팅 비로 요소, 올 코팅 비로 한 포였고, 요소 지금 한 뭐 반포 정도는 써도 되겠어요. 200평 요소 하나, 여기 1.8 나와요. 이식값이. 이시가 그 11이 나오는데 그래 높이 1.8 나옵니다. 뭐, 제가 요 기계 보고 이야기하지, 뭐, 다른 거 보고 종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분에 대한 거와 비료를 나누면 되거든요. 그 상치가 지금, 하자가 없는 이유가 이식값이 1.8이기 때문에. 계절의 이식값이 지금 몇이에요? 2. 몇이에요? 그럼 1.8 나오죠? 이상이 없는 거죠. 계절의 이식값이 지금, 그래 이제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한 11이면 작물이 안 돼야 되는데 양상추는 1기작하고 2기작하고 잘 해먹었거든요. 비료 적다, 아직까지. 말 같은 새. 기계, 야가 이야기해줘. 뭐 비료를 내지 말은 식으로 뭐 여기로 하고 이런 계절의 이식값을 보면, 계절의 이식값이 2.7 겨울에, 봄 가을에 10월 15일이고 4월 15일에 이 기준값이 하우스에서는 2.1 이하, 그 노지에서는 얼마입니까? 2.5. 그럼 아직까지 지금 몇이에요? 지금 3월 4월 월날 정식 수박을 할 겁니다. 3월 지금 현재
23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2점 몇 대야 되는데 1.8이잖아요.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4월 요때 심은까잖아요. 그럼 한국만원급 대표가 지금 뭐라고 했으면 1.8이 나오니까 요소를 반포를 주라. 0.4를 올리라. 거기다가 올 코팅 요소를 30에 32에 7 정도 요런 걸 하나 줘라. 요건 이 시값 안 나오니까 걔한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이 흰가루병가 잘 되겠죠? 없이. 이제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비료를 얼마, 저 엿을 얼마 하우스 몇 평이죠? 선포에 하우스 몇 평이? 200평이네. 200평 요소 않고 올 코팅 비료 2포열은 그 수박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아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여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절의 이 시값을 정확하게 활용하면 그 이 시값 살짝 내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절의 이 시값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을 농구에서 개발해서 계절의 이 시값 이거 좋은 거 맞죠? 이거 박수 한번 치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 농업에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대해서는 이 시값을 낮춰야 됩니다. 수확기에 대해서는. 수확기에 대해서 자 수확기에 됐다. 질소가 많다. 아까 뭐랬죠? 미생물이 잘 먹는다 했죠? 요때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가지고 관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이 안 익는다. 복숭아가 안 익는다. 수박이 안 익는다. 그죠? 이놈이 참외가 안 익는다. 뭐가 안 익는다 그럴 때 질소가 많다. 좀 빼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 미생물 있죠? 요놈을 관절해. 미생물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놈이 한이지 그놈이지. 우리 있는 쪽에 그 미생물은 4가지를 예, 그놈이 먹는 게 뭐겠습니까? 그 게사료를 갖다 닭중이 안 먹던가요? 게사료 닭 잘 먹어요. 고양이 사료 개 먹죠. 뭐 그래 보면 거의 막 이 미생물이 하는지 먹는 것이 똑같다. 예? 사람 먹어도 괜찮아요. 게사료. 예. 게사료 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다 하잖아요. 예. 여기 미생물이 먹는 먹이채가 질소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수박이나 이게 너무 질소가 많으면 또 문제될 때 질소를 빼는 방법이 이게. 그 미생물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절의 이식값에서 보면 절간이 짧다는 소리는 이식값이 충분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간이 넓어지면 이식값이 낮다 소리입니다. 비료가 적으면 키가 큰다. 비료가 적으면. 근데 비료가 많으면 죽었으면 죽지 않습니다. 비료가 적으면 키가 큰다. 비료가 많으면 죽었으면 죽지 않는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치. 그러면 예. 제가 월요일 수박을 준비를 할 건데 예. 뭐 대비가 양상기를 대비 내고 그래가지고 이기작을 해먹고 1기작 대비 내고 2기작은 대비라는 거 이론만 해가지고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수박이 들어가면 3기작이 들어가거든요. 세비 5년 안 줘도 됩니다. 대비 하나도 안 주고 비료만 가지고 됩니까? 세비, 예, 복합 예. 앞으로 5년은 안 줘도 된다. 5년 안 줘도 다만 있는데 무슨 놈은 그걸 갖고 비료 퇴비를 따지고 있어. 복합 비료 퇴비 5년 안 줘도 됩니다. 거기에 대표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개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개분 농협에 신청하는 그 개비 있죠. 예. 그거를 제가 감나무 밭에 지금 3년째 원래 안 내고 있습니다. 3년째 예. 안 내고 오로지 요소만을 고집하고 지금 갖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가가 나오는데
우리 맹장님 그 말씀인데 우리요 그 진주의 김현 맹장님 농사 잘 지을기라고 퇴비만 이어가지고 농사 짓다가 저도 많이 했지. 돈 한 푼 못 벌고 이때 고생만 한 분이 형 있습니다. 오죽 그 선글라스 뭐 그 감나무 한 폭에 요소를 18kg 줬겠어요? 그죠? 감나무 한 폭에 요소 18kg 주고 웃고 있으면 감이 가을에 그 12월 달에 가서 그게 촬영하고 왔는데 18kg 줘도 비료가 작다고 저 흰가루병 약간 왔거든요. 12월 달에 갔을 때. 근데 왜 비료가 적으냐? 땅을 파디집이 주지 않으니까 물리성이 부족하다. 토양 물리성. 그래서 올해부터 복숭아 맹장님이나 사과 맹장님 이런 우리 그 맹장님들한테 땅을 뒤집어라. 땅을 뒤집지 않으면 물리성이 안 좋아서 비료가 더 많이 들더라. 그래서 비료를 앞으로 줄일 거예요. 비료 양을 줄이는데 뿌리가 우리 분재원에 가보면 분이 화분이 요만한데 뿌리가 뼈기 있어요. 요놈거리가 탈탈 털어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몽땅거리 심어놨죠. 그런데 안 되던가요? 왜? 괜찮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잎이 나오고 자르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뿌리가 잎이 나기 전에는 자르는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이 없어요? 잎에서 내려가서 뿌리를 만들 거니까. 그 전에는 체내지 양양분. 여기에 뿌리 한 가닥을 보면 뿌리 한 가닥을 보면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동일합니다. 여기 잘랐다고 해서 영양소가 여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쪽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잎에서 내려오는 양이 얘가 다 먹겠죠. 그럼 얘가 잔뿌리가 더 많이 나와. 그럼 얘가 체내져 있는 놈은 긴 뿌리고 얘가 내려서 잔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가 없다는 거죠. 분재무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가 잘랐을 때 체내 저장양분은 긴 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잎에서 영양소가 내려왔다. 요렇게 내려왔다. 요거는 잔뿌리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절단해주고 봄에 물리성 좋게 땅을 헤집어주는 게 정말 좋다. 우리 복숭아 맹장님하고 사과 맹장님 잘 들으세요. 단감은 소신이 좋은 거 사가지고 길이 짧고 넓은 거 사가지고 딱 뒤집어 있어요. 그 용역 불러가지고 저는 관리기로 가지고 예, 꼬랑을 쳐버리면 난리 그거는 안 된다. 가까이 옆에 쪼아라. 가까이 옆에 좀 잘라줘라. 자르는 것도 좋고 자르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자르지 않았다면 땅을 뒤집어지가 물리성을 좋게 해라. 물리성. 그 물리성이 되면 비료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좋다는 거죠. 우리 그 텃밭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별로 힘도 없는데 고추 몇 포기 심으면 뭐 비료 뿌리고 퇴비 뿌리고 그냥 심으면 되지 왜 땅을 뒤집겠습니까? 땅 안 뒤집고 심으면 안 되더라고요. 물리성이 안 좋아서. 그래서 땅을 뒤집어라. 그래서 땅을 뒤집을 때는 질땅 뒤집지 마라. 질땅. 깻잎 열을 먼저 심으려고 땅에 질땅에 깻잎 심으면 농사 꽝. 수박 열을 먼저 심은다고 잘못해가 물들었는데 먼저 심으려고 개가 붙이고 심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땅의 물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똑같은 비료를 줘도 그 물리성이 나빠지면 영양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상해야 된다. 그게 그 첫째 조건이고 그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성에 대해서 또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다비성 작물들이 최고 다비성이 계속 따먹는 뜰게게요. 우리 그 장경희 맹장님 맞습니까? 이거는 문만큼 돈이 현찰이 나온다. 문만큼. 그러면 연면집하면 한만큼 돈이 나온다. 예, 뿌리를 잎을 잘라보면 뿌리가 굶어요. 근데 잎에 주워갖고 강제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돈 더 벌고 싶으면 전에 뭐라든가요? 영양제 치고 물 뿌리라고. 영양제 치고 물 뿌리면 더 빨리
더 빨리 동작이 빨라지. 우리 장근희 맹장님이 전에 처음에 밤낮으로 제일 처음에가 기분 조각할 때 이 이파리 한 장이 A4 용지만큼 커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물을 굶기가 나중에는 알을 골병이 들어갔어. 하우스 고추를 너무 많이 나오게 해주니까 연면시비 안 해가지고 또 농사를 망치고. 하여튼 비료 값의 중요성과 잎의 두께의 중요성 두 개 동일한데 얘들보다 더 어려운 게 하우스 고추예요. 고추는 물리성하고 관계 있는데 이 토양도 관계 있지만은 열매 개수에 비해 가지고 잎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비성. 사과가 과일 크기에 비해 가지고 잎이 작습니다. 다비성. 근데 사과는 뿌리를 예화성으로 만들어서 잔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뿌리를 좀 땅을 뒤집어주고 물리성을 좋게 해서 비료 줘라. 복숭아는 힘이 좋아서 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것도 물리성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줬던 질소의 효능이 떨어진다. 지가 먹고 있던 가리만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성을 좋게 하려면 셰뿌리를 발견시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갈 텐데 한 두세 명만 질문을 받고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예. 마늘을 거리 두면 저 하나 하면 되는데 말라요. 이 끝이 예, 많이 말라도 많이 말라. 지금 여기가 마릅니까? 아니면 어디가 말라요?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랫돌이 말라, 위에 말라요? 밑에 입도 마르고 위에도 마르고. 위에도 마르고, 예. 줘봐 있어 그럼. 요게 보면 요게 보면 마늘이 이파리가 이파리 여기 한 장이 말라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비료를 줘갖고 여기 비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대가리가 말란 게 있어요. 여기 마르고 끝이 좀 말라서 오는데 요것도 비료가 들어가 잎 사이에 들어가 말란 겁니다. 요 놈이 지금 요 안에 말랐죠. 요 사이에 비료 들어간 겁니다. 요 사이에 요 잎 사이에 비료 들어간 거다. 비료 뿌리를 쓸 때 빨리 비가 오고 녹아가 나가야 되는데 비료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비료도 뿌리고 그날 저녁에 비 오고 또 두 번은 또 비료 뿌리고 물굴러 돌려가 발식까지 쳤는데요. 결론은 여기 많은 거는 비료가 들어가서 잎 사이에 비료 알갱이가 이 맛만 마르니까 참 보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조금 말라도 괜찮다. 조금 말라도 아무 해가 없다. 크는 거는 따라 크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관계 없다. 비료 양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너무 붉으니까 저것도 왜 받습니다. 그 빨리 크기 때문에 그래. 마늘 좋습니다. 요게 지금 비료가 겨울에 부족해가 요 힘이 말란 거 있죠. 물은 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쳤거든요. 참 우리 정도 삐고 제일 처음 키비를 마늘에 밑비료를 넘어가 겨울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양이 줄었기 때문에 무름병인데 무름병이 하는 이 시는 아까 이거 나왔잖아. 마늘 이 시까지 1.2 이하 되면 무름병 온다고. 0.3 이하 되면 무름병이 안 와요. 일액 속에 아미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죠? 비료 밑비료 마늘 심을 때 더 해라. 요소 추비 주는 건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잔량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가 자, 우리가 완효성 비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 코팅이 있습니다. 얘들은 전체 코팅된 거고 얘들은 질소만 코팅된 거예요. 요거는 20kg에 약 2만 한 2,000원 정도예요. 22,000원. 얘는 20kg에 3만 5,000원 이상이에요. 그 3만 한 9,000원까지 해요.
그런데 얘는 질소 함량이 32%고 얘는 질소 함량이 18에서 막 22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이 비료가 똑같아요. 10%의 만은 조금 더 치거든요. 그래서 수박밭에 지금 올 코팅을 하려면 인상가리도 코팅이 되게 비료를 줄 수 있는 거고 수박밭에. 근데 완효성을 주면 인상가리가 속코팅이에요. 코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올 코팅 비료를 갖다가 고온기에 쓰면 좋다. 그 하우스는 고온기겠죠. 요 내용은 우리 장근익 맹장님하고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고온기에 비료는 써야 되겠는데 어떤 비료 써야 되겠죠? 올 코팅 비료를 쓰면 인상가리가 다 코팅이 됐다. 그리고 요 수치가 낮아요. 32에 뭐 7이 있다는 거죠. 요 정도. 그러면 질소는 32%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밑에 이어가지고 비료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마늘은 왜 그랬냐? 비료 이 시값이 낮아서 그랬다. 그런데 무름병이 그래 많이 안 왔을 거예요. 예, 우짜다 한게 온데 그것보다 비료 가을에 더 캐왔으면 더 많이 와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거 앞으로도 비료 더 주고 연면식 충분히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는 더 컸을 때는 흑골에 비료 줘라. 흑골에 반포씩 주라. 100평에. 그리고 또 다른 분. 예. 배 가수는 어디 삽니까? 전남 광양입니다. 광양이야. 이런 식으로 신초가 6월달 되면 끝이 좁게 안 말라지고요. 예, 그게 이제 신초 도장지가 여기에서 말라지는 거는 뭐라 그랬죠? 비료가 부족해서, 그죠? 비료가 부족해서 잎에서 이파리가 여기 크면, 가지에 크면 이파리 오래돼요. 오래되는데 위에 거 여기 서 있거든요. 잎이 서 있어요. 그럼 요 이파리가 타온 여기서 뭐 몇 1액 아미노산 단백질로 타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가지가 말라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는 요거는 가수원에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배 가수원에 로타리를 치든지 갈리기 롤러 있잖아요. 거기다가 침을 달아가 굴러가지고 땅을 채집되든지 하고 그거 밑비료를 가수원에 올코팅 비료 한 개, 올코팅 한 개, 요소 한 개, 100평에 2포는 요렇게 줘라. 그러면 예, 100평에 한 포 한 포씩 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부터 탁 차올라가야만 대박 터진다. 예, 또 다른 분 저쪽에. 예. 국민 11호 두 번째 했는데 독성화에 예. 20일 날 했거든 지난 며칠 전에. 예. 그 한 번 더 하나 가면 멍하리가 터지고 나서 하면 됩니까? 괜찮습니다. 터져도 뭐 큰 해가 없습니다. 예, 그래 지금 비가 와버리면 그 효능이 거의 빨리 끝나요. 성장을 해버리기 에너지 쓰기. 이파리가 한 2, 3cm 될때 그- 연면식 시작한다 이게. 그때 그 냉해가 있을 때는 설탕 양만 넣는 거예요. 연면 시비는 1.5리터, 목면 시비는 2리터.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연면시 비료 농도를 왜 결정을 짓냐면 여기에 들어간 게 소화시킬 만큼 너무 많으면 자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 이파리들은 대가수원 이파리 보면 또르르 말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말리나 있어. 이렇게 또르르 말아놔야 돼.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힘줄이 굵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체내 저장량 보고 연면십의 양을 잎을 말아놔야 돼. 복숭아도 말아놔야 됩니다. 당감도 이파리 말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잎이 더 커진다. 올게 그 이파리 석장에서 다 된 거 또 적심해라고요. 당감에. 당감 적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감은 길이가 길다 해서 강큰거 안 나옵니다. 이파리 석장만 하면 됩니다. 그 봄순이 종과 행을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순이 보드라올 때 그때 떼뿌리면 체내 저장량은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오는 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을 안 자르면 이렇게 길어지고 끝을 자르면 요리 가지고 옆으로 커요. 잎이 커져요. 잎이 커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더 빨라집니다. 적심을 하면. 이 기술을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 박고 여러 번 찾아냈는데 이 기술을 구사해낸 사람은 우리 회원들 중에서 알려준 거예요. 내는 머리 박아가지고 이파리 석장에서 감이 큰다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직접 시행한 사람은 밀양 쪽에 있는 어르신이
자기 마당에 있는 감 8폭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 해준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봄순이 감나무 나오면 똑똑 깊이 손을 딱딱딱딱 끊어버려 적심을 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제가 요거 찾아가지고 이미 추적해가고 있을 때 그 어른 이미 한 거예요. 그 어른이. 그래서 그 어른이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 한금을 넘고 회원들이 우리가 맹장님들이 앞으로 그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주면 그걸 저 강의 내용에 첨부를 해서 더 강의 내용을 더 좋게 하겠다. 저라고 해서 신의 경지는 아닙니다. 노력을 더 할 뿐이지. 더 세심하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배 가수원에 지금 우리 그 비료 적다 연중 그죠? 비료가 작아서 아마 그 배 소금할 때 작은 이파리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기비량은 충분해서 올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체내 저장량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체내 저장 목매시비 충분히 하시고 예, 봄에 연매시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배 가수원, 복숭아 가수원, 자두 가수원, 매실 얘들은 봄 냉해가 심하거든. 냉해. 이 냉해는 말하면 설탕밖에 없습니다. 물 500에 설탕 5kg는 마이너스 3도를 잡아줍시다. 그렇게 되죠. 예. 제가 전례를 수박을 갖다 한 30년 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농사는 그 제가 우리 한 250 정도 됐는데 농사를 1등 농사를 지어왔거든요. 예. 지어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천기나 겨울철에 1월달이나 12월달에 보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나 오거나 이러면은 뿌리서부터 잎에 딱 해가 뜨고 한 이틀 있으면 그 말라 죽어버려요. 예. 그걸 방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예보가 이제 보면은 며칠 비 온다 이런 걸 일주일 동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다 됐습니다. 그래 방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비료량이 겨울에는 이시값이 계절의 이시값이 2.7이죠. 2.7에서 한 2.0에서 2.5를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광량이 적어서 광합성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잎에서 뭐가 없어지냐? 이 잎 속에 뭐가 부족해져요? 뿌리로 내려가는 양은 같아요. 탄수화물. 자, 비 오기 전에 비료가 작아지면 관주를 해놔. 비료 줘라. 비가 올 때도 비료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탄수화물이 줄어든다.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영양제 쳐야 된다. 설탕 더해라. 수박밭에도 설탕 더해라. 이 말밖에 없거든요. 비 오기 전에 설탕을 칠 때 물 20리터에 설탕을 200g 넣어도 장이 없습니다. 300g 넣어도 장이 없습니다. 400g 넣어도 장이 없어. 장이 없습니다. 설탕은 장이 안 일어나요. 800g 넣어도 장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입 속에 들어있는 이 탄수화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일액이 안 맺어서 수박이 안 죽어요. 죽었던 원인은 여기 이파리에서 물이 맺어가지고 뿌리에 흘러들어가서 죽었다. 아까 다 이야기한 얘기죠. 본인이 말귀를 못 알아들고 아직은 초보자를 듣는. 그래서 초보자들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요 프로들을 빨리 키워야 제가 일이 수월해요. 맹장님들을 더 키워놔야 저는 수월해요. 근데 초보자들 맨날 가르치면 맨날 1학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최고 맹장님들을 많이 배출해서 제가 수월을 낳고 초보자들은 유튜브 공부를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하라 그러죠. 기초를 배우고 올라야 돼. 지금은 이제는 위에서는 많이 가르치거든. 왜?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이파리에서 일액 물방울을 맺어서 그러는데 일액 물방울 못 맺게 해줘라. 그래서 그게 비료량이고 이시량이고 그 다음에 비 오기 전에 맑은 날 영양제를 먼저 치놔라. 뭐를 많이 해서 골드그린 칼라에 설탕을 많이 해라. 많이 넣는다 하는 게 얼마냐? 수박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한 해가 없어요. 커도 해가 없어. 그래서 수박이 안 달렸을 때 요번에 비가 오고 뭐 허리도 다 잘 달려요.
안 달리는 사람들은 황금을 얹고 연면 시비는 설탕을 안 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탄수화물 없어요. 비료의 양이 적어서 그렇다. 등불이 썩고 수정 안 되는 거는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저 선생님 말씀에 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뿌리에서 이제 이렇게 몇 마디가 세 마디 이렇게 탑비고 바로 오사대피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잎은 또 괜찮은데 다음에는 우리 농협에 가면 막 영양이 무엇이니까 줍니다. 농협방 좋은 일밖에 안 치는 이런 기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제 봉사 그게 갈래에 제가 30년 동안 그 갈래를 캐고 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그 열정을 가지시고 제가 그 아직 저 나이는 어리지만은 많은 걸 알려서 여러분들한테 가슴에다 꼭꼭 심어서 우리 그 장근익 맹장님처럼 우리가 맹장이 된 분 정도는 한 번씩 대화할 때 눈을 감아라 그래요. 분명히 이미 다 내 몸에 습득되어 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인다. 그 이야기 왜 하느냐? 이미 다 본 일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프로가 된 분들은, 명장님 된 분들은 많은 지식 전파를 해야 되고 그 막중한 임무를 제가 나누어 드리는, 제가 짐을 벗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 장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소량으로 벌어야 돼요. 왜? 해보면 별로 남도 안 해요.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습히고 감남 모종 팔고 어째 해가 겨우 살아가는 게 세금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 떼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근데 그 욕만 되게 얻어먹고 근데 안 되는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양제를 치실 때는 사과가 커가지고 비료 더 많이 먹어야 돼. 사과가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수박에다가 초기에 연면심에가 수박을 잘 열렸다. 비료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수박에 흰가루병이 오거나 오이에 흰가루병이 오거나 메론에 흰가루병이 올 때 치료법은 뭡니까? 100평에 요소 5kg 골드 그린에 설탕 120g 그린 요거는 60cc겠죠. 영양제 치고 설탕 치고 비료 주면 흰가루병 금방 죽을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병의 발생은 빈도는 달라진다. 흰가루병이 병이 아니다. 비료 주면 병 없다. 예,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 12시 20분이 다 되니까 먼 길 오신 분들 우리가 식사를 요 앞에 준비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도 그 강의가 더 필요한 분들은 오후에 4시 5시까지 계속 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후에 강의는 품목을 나눠서 집중 배워갈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황금을 오늘 맹장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의 이런 좋은 일을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도록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역에 맹장이 될 수 있는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뒤에 카메라 요거 좀 꺼져 있어. 형님, 그 뒤에 요 카메라 요거 좀 꺼져 있어. 네. 흰 버튼 저거 눌러야 되는 흰 버튼. 네. 여기 있어요? 위에 거. 저 위에 거. 이거요? 네, 네.